안녕하세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서비스 루니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람다이오르의 박재현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쉽고 빠르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루니버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람다이오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회사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이오르는 지금 이제 업비트 탑티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 그다음에 증권플러스, 두나무의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자회사입니다. 실제 람다이오륙은 두나무에서 블록체인 연구소로 출발을 해서 작년도 3월달에 이제 분사를 했고 올해 성공적으로 한 80억 규모의 시리즈 A를 유치해서 지금 열심히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적인 그 설명은 람다이오륙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의 어떤 그 세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런 어떤 위기와 기회 속에서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루니버스를 소개시켜 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공개한 여러 가지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응용 서비스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다이오륙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의 여러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이 이슈들은 기회와 그다음에 위기를 동시에 이제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블록체인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되어왔겠지만 이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너무 우주처럼 생기다 보니까 이런 어떤 블록체인의 파편화들이 굉장히 문제를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능 및 확장 문제. 그래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확장성이나 성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뎁사들,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만들면도 불구하고 성공 경위 사례가 아직도 좀 적다. 이런 것들을 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제 기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뭐냐면 새로운 어떤 규제와 가상자산 자체가 제도권의 편입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그 첫 번째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이런 어떤 기회 속에서 이제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바스 시장이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이루는 첫 발을 성공적으로 디디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발표 시간 관계상 퀵하게 왜 람다에서 이런 위기와 기회를 분석을 해서 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지면들 통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요즘 최근에 클레이튼, 라인 블록체인, 룸, 엄청나게 많은 얘기되고 있는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에서는 하나의 덱을 개발하더라도 이더리움용, 또 EOS용, 이런 식으로 여러 벌의 복잡한 블록체인 플랫폼에 적합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리소스들이 좀 드는 어떤 문제점들이 현재 이제 문제점이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뎁사들이 기존에 있는 이제 블록체인, 퍼블릭 체인은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막 독립을 해서 자신만의 블록체인을 만들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아마 데퍼랩스라고 하는 크립토키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그 데퍼랩스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이 성능도 안 맞고 게임에 적합하지도 않고 또 아주 높은 가스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플로우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이나 게임이나 앱 등을 개발하는 체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사실 이제 전용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굉장히 좀 위기다.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됐지만 가장 이제 뎁사들이 앞선 퍼블릭 체인을 얘기하는 이더리움조차도 평균 이제 블록 생성 타임이 30초에서 최근에 이제 2020년도 11월 8일자 조사를 해보면 블록 하나 만드는데 13.4초. 그러니까 블록 하나에 보통 트랜잭션이 13개에서 14개, 가스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TPS를 보면 굉장히 3에서 5 TPS 이렇게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퍼블릭 체인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 내년 정도 돼서 사실 이더리움도 2.0이 디플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개선은 되겠으나 아직까지 그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뎁사들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노력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20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총 뎁사 수가 3,8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뎁이 112개 정도 되는데, 실제 이제 뒤에 보는 차트를 보시면 블록체인의 뎁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되기 시작했었고, 최근엔 조금 증가하는 폭이 이루어지겠죠. 최근에 증가하는 이유는 뭐 많이 알려주신 것처럼 디파이라든지 이런 쪽 새로운 분야들이 나오면서 그쪽의 서비스가 좀 나오다 보니 뎁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블록체인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어떤 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 첫 번째는 새로운 규제하고 또 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 흔히 알고 있는 특검법이죠. 특정금융정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이게 시행이 되면 특정 그 법령에 맞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사실 이제 제도권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있는데, 가장 예를 들면 첫 번째 FATF에서 주석을 발표하고 특검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제 신원이 확인돼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남겨야 되는 뭐 이런 곳에 새로운 사업 기회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가상자산의 회계 기준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기업 내에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뭐 컨설팅 산업들, 그 다음에 뭐 전자서명법이나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회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는 자료는 IDC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연평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프레드, 인더스트리에서 채택되는 것도 금융을 필두로 해서 뭐 제조, 리테일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나 토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하기보다는 블록체인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주로 쓰고 있는 뭐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조사들을 보면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조사를 해보면 53% 이상의 기업이 탑5 전략적 우선순위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기존의 생산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사업들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뭡니까?라고 이제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규제 이슈였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규제 이슈는 지금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제 금융권에서, 외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는 것처럼 규제는 완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의 이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블록체인이 대중화되는 입장에서는 실제 개발, 사용자, 사업자 모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개발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속도의 문제라든지 개발 환경의 어려움, 사용자는 뭐 사용성의 어떤 낮은 사용성, 그다음에 높은 진입장 어떤 엔트리 레벨의 사용성의 문제들, 그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개발팀을 꾸리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점인데, 실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실제 내가 어떤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나면 그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한 팀도 꾸려야 되고,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비용이 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들이 실제 이제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개발의 플랫폼, 이런 어려움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분야가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이제 바스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하면서 블록체인이 실제 그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들어가서 대중화되는데 큰 기여를 또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바스,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는 한마디로 이제 서비스용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마 아마존이나 MS 애저 같은 클라우드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의 특징은 사실 anytime, anywhere, 어느 곳에서나 접근해서 쓸 수가 있고,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 또한 굉장히 편해서 사실 이제 인프라들을 굳이 IDC로 구축하지 않고서도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언컨택트 환경에서는 이런 어떤
대면하지도 않고도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프라 서비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블록체인 서비스가 이제 바스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바스 시장은 기관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한 420조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25년도에는 982조, 그래서 연평균 15.2%씩 계속 성장하는 굉장히 좀 유망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런 어떤 위기와 기회 속에서 사실 기회를 제공하는 도메인으로서 저희가 선택한 게 블록체인을 대중화를 위한 바스를 개발하는 걸 결정을 해서 루니버스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작년도 그래서 재작년도 UDC에서 꾸준하게 루니버스의 발표 시작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들을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그 성장 과정을 요약을 해보면 루니버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사용성 이슈, 성능 이슈, 가스비 이슈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니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레이어 2라고 하는 사이드 체인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해서 메인 체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메인 체인을 이더리움이나 다른 메인넷과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패킹된 기술과 그다음에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하이퍼레저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기반의 다양한 사이드 체인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과 이런 어떤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사용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저 운영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루니버스 바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멀티 클라우드, 아마존을 쓰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든 다양한 인프라에서 내가 원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원하는 대로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덱을 개발하고 마지막에는 덱을 마케팅해서 성공적으로 런칭할 때까지 1년의 차별적인 오퍼링을 제공해 왔었고요. 그 결과 현재는 1,500개 이상의 가입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루니버스를 쓰고 계시고 그중에 100개 이상이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그중 20개 정도는 저희가 거래소나 지갑을 통해서 만들어진 덱사들이 사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만들어진 토큰을 이제 거래소에 리스팅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야놀자라고 있는 밀크라든지 그다음에 하우,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 저희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했던 일들은 이 어떤 루니버스로 보면 밑에 있는 레이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필요한 서버, 뭐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 커먼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2.0이라고 부르는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서 그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어떤 응용 서비스들, 기업에서 필요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하나씩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위에서 보시면 루니버스 포인트는 이미 저희가 출시를 해서 많은 곳에 지금 이미 채택을 사용을 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DID, 세 번째는 트레이스, 네 번째는 디지털 에세타이제이션을 해서 기존에 있는 에셋 자산들을 이제 그 블록체인화하는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금의 그 규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는 이미 저희가 공개를 했었고 나머지 이제 DID나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루니버스 2.0이라고 부르는 응용 서비스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 저희의 첫 번째 응용 서비스는 루니버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하면 많이들 아마 쓰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로서 이제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 포인트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들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포인트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10%씩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2018년도에 1조 780억 정도의 규모를 이루니까 지금은 훨씬 더 지금보다 포인트가 늘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포인트 자체가 현금을 대체 가능한 수단으로서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JP 모건에서 발행한 어떤 포인트 시장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좀 보면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잖아요. 저금리 시대에서 이런 포인트가
실제 지불 수단으로서 쓰이게 되고, 지불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어떤 포인트보다는 더 신뢰할 만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이제 개발하고 운영해야 될 요건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런 어떤 포인트 시장에 있어서 기존의 포인트를 개발했던 어떤 환경의 문제점들은, 일단 첫 번째, 사용자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를 쓰더라도 실제 뭐 쓸만한 곳이 별로 이제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활용도가 낮아지는, 받아놓고 나서도 이거 왜 받았지? 계속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포인트를 발급하시는 입장에서도 기존의 포인트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하고 통합하는 데 또 어려움도 있고요. 또 기업 간의 제휴를 통해서 포인트의 용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업 간의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정책 통합, 뭐 교환 비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국내 포인트 회사들도 십몇 년 동안 기껏해봤자 제휴사들을 20, 30개 이상 늘려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해결하고 굉장히 많은 큰 어떤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포인트 연동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연동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자체가 굉장히 투명한 거래 정보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쓰는 모든 과정들, 그다음에 어떤 유통되는 경로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다 트래킹을 해서 어떤 신뢰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장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어떤 패러다임인 스마트 컨트랙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교환하는 비율들을 결정해 줌으로 인해서 회사 간의 어떤 악유 포인트를 줄여나가는,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루니버스에서는 루니버스 이제 포인트를 사스로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루니버스 포인트를 사스로 제공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웹 포털을 통해서 쉽게 개발하고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서 혼자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같이 포인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작년서부터도 해왔고, 이미 이걸 이제 서비스로 공개해서 아주 저렴하게 쓰도록 응용 서비스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포인트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이 밀크 프로젝트가 있겠죠. 그 밀크 프로젝트는 뭐 야놀자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면세점, 이런 어떤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포인트를 만들고 서로 교환하고, 그 안에서 보면 포인트를 서로 교환하고 거래하고 사용하기도 해주고, 관련 서비스를 추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추천된 서비스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해주고, 받은 포인트는 저희 이제 업비트에 와서 실제 현금화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진일보된 포인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 루니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고 빠르고 쉽게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롭게 아마 소개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니버스 DID입니다. 보통 DID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아마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DID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의 중앙화된 포털 서비스들이 로그인 정보나 사용자 정보를 중앙에 있는 서버에서 가지고 자신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 데이터 뭐 보안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엑셀 파일로 사용자를 유출해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개인 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 내가 다 트래킹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액세스를 허락해 주는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패러다임이 DID고, 한마디로 DID는 자기 주권형 인증 구조로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DID의 가치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개인 정보를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개인 정보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한 번만 등록을 해놓고 내가 나눠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로그인을 하거나 가입해야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 데이터를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은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씀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루니버스 DID라는 것을 그동안 개발을 해왔고, 실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야놀자 서비스에 지금 적용하는 작업을 해서 먼저 가장 대중화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니버스는 쉽게 이슈어와 아까 그 DID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권한을 만드는 이슈어와 가지고 있는 홀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검증해주는 베리파이어, 세 엔티티 간의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는데, 그 세 엔티티들이
쉽게 블록체인 DID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막 DID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웹 화면 안에서 설정만 통해서 내가 DID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더불어 저희가 SDK와 앱을 제공해서 내가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클라이언트 개발에 부담 가는 사용자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DID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요. 그 밈은 이 DID 저희가 제공하는 앱인데, 그 앱을 통해서도 사용자들에게 쉽게 DID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DID의 기술 장벽을 굉장히 낮춰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야놀자에 적용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야놀자의 고객분들은 저희 밈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내 개인 정보를 한 번만 딱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야놀자에 체크인할 경우에는 내가 체크인을 하겠다라는 승낙만 해주게 되면 언제든지 호텔에서 여권이라든지 별도의 체크인 사례 없이 저 앱만 통해서 바로 체크인을 하게 되는 그런 편리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련된 DID 솔루션과 루니버스 체인을 통해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 루니버스 트레이스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그 계약 사실을 프루브해주는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공증을 쓰죠. 공증의 문제점은 문서 이제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공증하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인감 떼야 되고 뭐 떼야 돼서 가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들 와가지고 도장도 찍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서류 자체를 다 문서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당연히 위변조도 막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빠르고 간단하게 공증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 자체에 디지털라이즈된 데이터로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용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루니버스 트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블록체인을 보다 좀 쉽게 기업들이나 곳에 쓰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실제 공증 의뢰인이 사실 공증 요청을 하게 되면 공증된 문서, 공증을 블록체인 상에서 태워서 프루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만 주면 실제 사용자는 문서 아이디만 가지고 얘가 공증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공증인한테도 보내는 일련의 에코시스템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기능들은 저희가 두나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에 적용을 해서 실제 제품뿐만이 아니라 실사례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이 두나무 비상장 주식거래는 비상장 주식거래를 하고 싶은 두 분이 사실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루니버스 트레이스를 사용해서 이 비상장 주식거래를 하는 두 분의 거래 사실과 거래 기록들을 모두 다 사실 이제 트래킹을 해서 투명하게 제공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사례로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는 더 나아가서 전자 문서 인증이라든지 루니버스 DID를 통해서 실제 더 안전하고 프루브된 간소화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하는 쪽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루니버스 디지털 에세타이제이션인데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실질 자산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화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피앗머니를 디지털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이제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랜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쓰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부동산, 세 번째는 뭐 원자재, 뭐 금, 원유 이런 것들을 사실 자산화하고, 그 자산하면 생기는 것들은 이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고 유통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루니버스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자산을 근데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가지고는 여러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성의 문제점들이 있고, 왜냐하면 퍼블릭 체인에 이걸 만들게 되면 뭐 월렛 비용도 만들어야 되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뭐 가스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퍼블릭 체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용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고요. 두 번째는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성능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시간에 에셋을 거래하게 되면 거래한 것들을 블록체인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성능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실 디지털 에셋은 이 퍼블릭 체인에서 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모든 거래 사실들을 다른 사람이 안다면 사실 그것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들을 기울여 와서 루니버스 디지털 에스타이제이션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니버스에서는 별도의 가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한 2000 TPS 이상의 고성능 트랜잭션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프라이버시 문제는 선택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스크리닝한다든지 접근 권한을 컨트롤하는 기능들을 제공해서 이런 디지털 에세타이제이션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발표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루피아 기반의 디지털 머니를 이미 발표를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제 유통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글로아라고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뭐 랜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잠깐 사례를 설명시켜 드리면 이 글로아가 원래는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저런 스테이블 코인 에세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가스비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뭐 거래 한번 하더라도 사실 몇 초씩 뭐 어떨 때 몇 분씩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 문제, 성능의 확장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을 저희 이더리움을 포기하고 저희 루니버스 사이드 체인을 사용한 후 이 사이드 체인과 이더리움 메인넷을 이렇게 연결하는 저희 기술을 통해서 사실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에세타이제이션을 피약 기반으로 만들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설명시켜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이제 사람들 간의 모든 정보들을 남겨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트래블 룰입니다. 그 트래블 룰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제 프로토콜로 저희가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싱가포르에서 런칭을 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런칭된 베리파이 바스프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 주고받는 당사자들 간의 모든 정보를 서버에 남기지 않고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모든 가상자산 업체들이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미 보신 것처럼 어핏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상자산 업체들이나 플랫폼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미 저희 얼라이언스에 들어와서 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트래블 룰을 준수하고 실제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들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이제 개발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세 가지 정도 기조를 가지고 이제 더 루니버스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루니버스 2.0을 더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루니버스 위에 다양한 저런 부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걸 저희는 3.0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DID를 보다 스마트하게 하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DID를 보다 쉽게 쓰기 위해서 DID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올해 만들어서 12월 달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파트너와 같이 이런 어떤 스마트한 DID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첫 번째는 야놀자와 비대면 체크인 성공 사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많은 다른 저희 파트너들과 같이 DID를 기반으로 한 사례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가능성과 충분히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술 유니콘 회사가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도 많은 해외 사례들을 발굴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저희 오피스를 글로벌에 진출시켜서 글로벌 익스펜션하는 게 저희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만나뵙게 되기를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공통적인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다양한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는 인더스트리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가 뭐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다 뭐 없다 이렇게 얘기보다는 사실 기존에는 초기에는 아마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블록체인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런 쪽 시장에서 먼저 도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외려 전체 도메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어떤 포인트 시장이라든지 저희가 예상할 땐 포인트 시장이라든지 왜냐하면 포인트는 다양한 곳에 다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같이 언컨택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뭐 다양한 어떤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DID 기술들 이런 기술들은 사실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적용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새로운 어떤 성장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사실 에셋 기존에 있는 자산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에셋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몇 년 동안 계속 그 준비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은 새로운 신산업으로 굉장히 사실 각광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선보이는 기술들은 사실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기술이라보다는 서로 다 이렇게 밍글링돼서 사용이 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밍글링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DID 사실 기술과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DID 그러면 뭐 신분증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DID라는 기술 자체는 사실 이렇게 신뢰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응용 서비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쓰이는데 그런 DID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트레이스 같은 걸 통해서 뭐 거래 사실을 프루브한다든지 다양한 것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쓰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DID 시장이 그런 기술들을 밍글링해서 앞으로 좀 끌고 나가는데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됐던 건데 뎁도 말이 뎁이지 기본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게 사용자 가치를 주지 못하면 블록체인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무조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을 써서 나는 특별해라고 하는 세상 그런 논리는 사실은 좀 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실제 내가 사용자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성공한 뎁사들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UDC 행사를 3년째 참가하면서 사실 루니버스의 1.0, 2.0, 3.0 여러 설명들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당금질을 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블록체인이 대중화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서로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